안녕하세요. AI가 우리 아이들의 생각을 대신하게 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더 발전시켜 줄까요? 요즘 정말 많이 듣는 질문이죠. AI 시대 교육의 미래를 좌우할 이 질문에 대한 답을요. 오늘 에이전트 기반 모델링, 바로 ABM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이 질문이야말로 오늘날 교육 현장에 계신 분들이나 또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고민하고 있을 가장 중요한 화두일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질문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실마리를 함께 찾아가 볼까요? 우선 AI가 교실에서 어떻게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는지부터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정말 하늘과 땅 차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박남기 교수님의 연구를 보면 이게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AI를 그냥 숙제 대신해주는 대체 수준으로 쓰면 아이들이 생각할 기회를 아예 뺏어버리니까 이건 오히려 독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학습 방법 자체를 혁신하는 도구로 쓰면 와, 그 효과는 정말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AI를 그냥 일 좀 편하게 해주는 도구를 넘어서 우리 학생들의 생각을 깨우고 혁신을 이끄는 진짜 사고의 파트너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겠죠. 이 고민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정말 많이 들어본 학습 방법, 바로 프로젝트 기반 학습, PBL의 어떤 어두운 면과 마주하게 됩니다. PBL, 취지는 정말 좋은데 왜 현실에서는 종종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걸까요? 원래 PBL의 목표는 정말 멋지잖아요. 학생들이 사소한 개인적인 고민에서부터 기후변화 같은 거대한 지구적 문제까지 진짜 현실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보면서 배움의 의미를 찾게 하자는 거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크리스토들루가 날카롭게 지적했듯이 기초 지식이 탄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프로젝트는 그거야말로 정말 모래 위에 성 쌓기나 다름없습니다. 결국 와르르 무너지고 그냥 겉핥기식 학습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존 듀이의 이 말 정말 핵심을 꿰뚫고 있죠. 진짜 깊이 있는 학습은요. 이거 중요하니까 해 라고 어른들이 정해주는 주제가 아니라 학생들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관심과 열정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PBL의 함정은 피하면서 AI의 막강한 힘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학생들의 생각해낸 파트너가 되어줄 새로운 방식의 AI, 바로 ABM입니다. 오늘의 핵심 개념이죠. 에이전트 기반 모델링, ABM. 이게 뭐냐면요. 복잡한 시스템을 아주 작은 개별 요소, 즉 에이전트들의 상호작용으로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위에서 내려다보는 게 아니라 아래서부터 하나하나 쌓아 올리면서 전체를 보는 거죠. 이게 정말 재미있는 게 마치 용기 안에 든 분자들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분자 하나하나는 그냥 단순한 규칙에 따라 움직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수없이 모이면 압력이나 온도 같은 엄청나게 복잡한 현상이 나타나죠. 바로 그런 원리입니다. 나무 한 그루 사람 한 명의 규칙을 정해주면 숲 전체의 생태계나 도시의 교통 흐름 같은 거대한 시스템이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기존 모델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점인데요. 보통 날씨 예보나 교통 예측 모델 같은 건 결과만 띡 보여주잖아요.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알 수 없는 블랙박스죠. 하지만 ABM은 그 안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유리상자와 같아요. 학생들이 직접 규칙을 보고 이 규칙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 하면서 직접 만져볼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정답을 받아먹는 소비자가 아니라 시스템의 원리를 파헤치는 과학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멋진 ABM을 학생들이 어떻게 직접 해볼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도구, 넷로고가 그 열쇠입니다. 이 넷로고를 개발한 우리 윌렌스키 교수는요. 이 공로 하나만으로 교육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2단상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학생들이 직접 복잡한 세상을 탐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공로가 엄청나다는 평가를 받은 거죠. 말로만 들으면 좀 막연하죠.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고등학생이 넷로고로 산불을 모델링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과정 한번 보세요. 처음엔 그냥 나무가 빽빽하면 불이 잘 번지겠지? 하는 단순한 생각으로 시작해요. 그런데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어느 순간 불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번지는 임계점이 있다는 걸 발견하는 거죠. 그럼 이제 궁금해지잖아요? 그럼 여기에 바람이 불면 어떨까? 경사도는 영향을 줄까? 하면서 자꾸만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모델을 발전시켜 나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짜 과학적인 탐구 과정 아니겠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AI를 쓰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생성형 AI한테 산불에 영향 주는 요인이 뭐야? 라고 물어보는 건 그냥 정보를 소비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넬로고를 쓰는 건 이 요인들이 산불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내가 직접 모델을 만들어서 확인해 보겠어! 라고 덤벼드는 거죠. 수동적인 소비자에서 능동적인 창조자로 두뇌를 쓰는 방식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수동적인 소비자에서 능동적인 창조자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학습의 미래이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AI가 진짜 우리 교육에 도움이 되려면요. 우리의 생각을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돕는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생성형 AI는 자칫 우리를 생각 없는 소비자로 만들 수 있지만 넷로거 같은 도구는 우리를 생각하는 창조자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만든 이 모델, 이 연구 결과가 그냥 과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블로그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심지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떨까요? 그때 배우는 즐거움은 정말 짜릿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넬로고라는 도구 하나를 배우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이 복잡한 세상을 스스로 분석하고 이해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힘, 바로 모델적 사고를 길러주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 아이들을 단순히 지식을 소비하는 학습자가 아니라 스스로 지식을 만들어내는 창조자로 키울 준비 되셨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 교육 앞에 놓인 가장 큰 도전이자 동시에 가장 엄청난 기회일 겁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